저희가 준비한 이 얘기를 만나보기 전에요. 한동훈 비대위는 현실이 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예고한 지도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최근 한동훈 장관과 공방 아닌 공방을 벌이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장관님께서 총선 이후에 하자고 말할 것 같다. 그건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신 물어볼 건 아니고. 네. 한 비대위원장이 만납시다 요청을 한다면 만나실 의향이 있습니까? 만날 수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. 현재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세운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은 권위가 그만큼 약합니다.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많겠지만 하기 쉽지 않을 거다.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몸에 칼 대는 것 빼고는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요? 네. 여전히 장외에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인데 정혁진 변호사님. 네네. 이 전 대표에게는 한동훈 장관이 요청할 경우 만남을 피할 생각도 없지만 기대도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?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 만나자고 할까요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이준석 씨를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겠죠. 만나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. 그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사실은 이준석을 대체하는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씨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체 효과를 오히려 감쇄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. 할 말이 별로 없지만 한동훈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겠다.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만남을 한번 만나달라고 반대로 요청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. 반대로 이 요청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아줄 것인지 여부가 오히려 반대로 이 전 대표가 한동훈 전 장관 만나자고 한 거다.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. 예. 그걸 갖다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지 생각이 되는데 예.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 되면 할 일이 좀 많겠습니까? 만약에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2월 28일이에요. 예. 12월 28일에 탈당하고 신당 찬당한다는 계속 뭐 몇 달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남의 당 사람이 될 것이 확실한 사람에 대해서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? 전 조금 의문입니다. 그러니까 정확히는 27일이고 28일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얘기인데 어쨌든 그 12월 말에 신당 창당 지금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당 창당 문제보다도 저희가 준비한 주제 어제 오늘 더 온라인에서 뜨거웠던 건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의 욕설이었습니다. 한 유튜브 방송에서 안철수 의원을 향한 거친 말이었는데요. 본인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평가도 동시에 있습니다. 저에 대해서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습니다. 그 에피소드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와중에 상대 진행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발언이 이제 끊긴 거죠 중간에. 제가 안철수 의원에게 페이스북에다가 무조건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거 사과한다 이렇게 남겼습니다. 뭐 이거는 뭐 제가 방송 제가 한 지가 12년인데 그냥 이건 제 입장에서 제 부주의고 불찰이죠. 근데 또 공교롭게도 어제 욕설 파문이 있고 오늘 또 바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명을 했는데 진행자가 이제 중간에 화제 전화를 하면서 끊는 바람에 이제 그 발언이 좀 도드라졌다. 공식 사과했어요, 이준석 전 대표가? 글쎄, 저게 뭐 공식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특히 윤 대통령이 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그 똑같은 욕을 가지고 본인은 저렇게 억울해하고 왜 이렇게 욕을 하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안철수 의원한테는 저렇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는 뭐 아유 뭐 저 실수해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보통 저희가 뭐 만약 제가 저런 욕을 했다 그러면 저 아마 방송 바로 하차할 겁니다. 바로 또 방송에 나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. 왜냐 이게 방송이라는 게 공공재지 않습니까? 물론 뭐 유튜브에 하지만 공식 방송사에 운영하는 것인데 예. 근데 버젓이 또 그 다음날 그냥 방송에 초청돼서 똑같은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어요. 무슨 특권이죠? 저는 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도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도 만약에 저런 식의 실수를 했다 그러면 방송에 어떤 일정 기간 못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요? 왜냐? 방송이라는 공공재 안에서 저렇게 상대방에게 막말을 했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건가요?
저는 참 다른 방송사 저기도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어떤 윤리 규정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방송이라는 게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버젓이 나올 수 있다는 것. 더군다나 본인이 그렇게 남한테 들은 거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왜 상대방한테는 똑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아유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끝나버리는지 저는 저 경박함에 정말 놀랍습니다. 글쎄 뭐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아웅다웅 설전은 뭐 어제 오늘 일 아니니까 악연은 뭐 저희가 굳이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 욕설 그 금도를 넘은 거잖아요. 본인도 사과를 했고. 근데 이제 이게 물론 본인이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신당 창당 앞두고 상당히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게 특히 저 한동훈 비대위까지 띄워진 마당에 미묘한 식의 이런 게 더 돼서 이준석 전 대표는 꽤 뭐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글쎄요, 이거 어제 저는 그래도 빨리 아이고 죄송합니다. 좀 빠르게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어제 저도 방송을 봤었었는데 상당히 진행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제작진이 상당히 이렇게 업이 돼 있더라고요, 분위기가.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조금 이렇게 과열된 분위기 안에서 조금 실수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또 그 점에 대해서 당일날 바로 사과를 했고 또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사과한 점에 대해서는 뭐 이 점에 대해서까지 꼭 굳이 꼬투리를 잡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. 예. 저는 일단 뭐 사과를 안 하는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사과를 빨리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. 근데 당연히 사과해야죠, 저거는. 네, 뭐, 당연히 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. 사과를 이거 뭐 그러니까 물론 사과를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사실 여지가 없는 부분이니까요.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. 알겠습니다. 과거 윤 대통령 욕설에 대해서 비판하더니 안철수 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이 어제 신당 창당보다도 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.